강릉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 4층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와요. 투사형 자세로 한 여성이 숨져 있는 게 발견이 돼요. 위에 부분만 타서 사망한 거라고 인식을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35곳 정도의 칼에 찔린 상처, 자창이 발견돼요. 이건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찌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결정적이죠. 강릉 이제 화재 살인 사건이라고 불려요. 네네. 2003년 3월 22일 날 02시 26분이에요. 강릉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 4층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와요. 바로 같은 걸로 강제 개방을 했어요.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재는 20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.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침대방 바닥에 옷하고 이불이 이렇게 타 있어요. 들치는 순간 이불 아래에서 얼굴 윗부분만 탄 상태에서 투사형 자세로 한 여성이 숨져 있는 게 발견이 돼요. 얼마나 놀랬겠어요, 소방관이. 네.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. 자, 이제 그 상황이면 뭐 혹시 뭐 불이 나가지고 잠자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들어와서 죽여놓고 불 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갔습니다. 원룸 구조로 보니까 방이 3칸이에요. 안방, 작은 방, 거실, 이렇게, 침대방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. 그 다음에 이 불난 연립의 옥상은 시멘트로 삼각지붕 돼 있어요. 바로 4층 위에는 그냥 삐쭉 올라간 옥상인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그 다음에 시신은 작은 방 침대 밑에 이불과 옷가지로 덮인 채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. 예, 얼굴하고 상반신만 일부 소외됐다고 그러죠. 그 다음에 꽃무늬 내복을 착용하고 있어요. 작은 방 화장대 서랍이 오픈돼 있어요. 열려 있어요.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일부 옷가지가 빠져나와 있어요. 그 옷까지 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반지꼬리 내에 귀금속이 그대로 있어요. 그러면 강취 목적의 어떤 절도범이나 강도는 아닐 수 있잖아. 이때부터 자꾸 이제 경찰은 면식범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. 내 생각에. 처음에는 그냥 위에 부분만 타서 사망한 거라고 인식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좌측 팔, 그 다음에 등 이런데 35곳 정도의 칼에 찔린 상처, 자창이 발견돼요. 이건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찌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 흉기는 식탁에서 발견된 과도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. 그러니까 범인이 범행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식탁 위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도하고 폐에서 그름 이게 발견이 됐어요. 그럼 살아있을 때 불났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부검이가 보니까 찔린 데가요 폐하고 심장에 찔린 게 나와요. 그럼 이건 거의 뭐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죠. 거실 벽면은 그릇만 존재해요. 연소 흔적이 없어요. 그럼 바닥만 탔다는 얘기예요. 작은 방 침대 아래에 옷까지. 그 다음에 거실에 식탁 위에 이 전대 같은 거 있죠. 전대 차는 네, 거. 네. 그 일부. 네. 드레스룸에 있는 그 옷까지. 이런 데다가 거기에서 불이 그 발화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이 안방에도 옷까지 모아놓고 불 지르고 그렇죠. 그 드레스룸 가서 불 지르고 여기저기 이 불을 지른 거예요. 독립적으로 발화 연소 확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. 코로 그 수사하기 때문에 그 알코올 계통의 화장품 냄새가 하여튼 발화 지점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 아래에 그 빈 스킨 한 명이 발견돼요. 이놈이 에틸알코올이 섞여 있는 스킨에서 그걸 뿌리면서 불을 붙인 거예요. 더 잘 타게.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을 죽여놓고 증거인멸 목적으로 확실하게 방어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을 좀 보는데 옥상 올라가는 쪽 그 계단에서는 디스담배꽁초 한 11개 정도 수거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신의 왼쪽 손가락 마디에 피와 함께 엉켜있던 남자용 짧은 머리카락 1개가 발견됐어요. 이게 아마 왼쪽 손으로
손가락 마디에 남자의 어떤 모발 짧은 게 하나 피가 난 상태에서 그 붙어 있어 이렇게.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서예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경찰이 생각해 본 거는 출입문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외부에서 했으면 창을 깨고 들어왔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왔거나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. 외치 문적. 네네. 그런데 출입문은 안에서 잠근 상태예요. 아. 최초에 현장에 있던 경찰 소방관들이 안 열려서 빠르로 제끼고 들어갔잖아요. 바꿔서 얘기하면 이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데 집에 들어와서 문 안에서 잠그고 잠자고 있다가 다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침대 베개 밑에서 목장갑 한쪽을 발견했어요. 다른 목장갑 그 한쪽은 식탁 위에서 피 묻은 칼하고 같이 발견됐어요.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이 목장갑 끼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휴대폰하고 집 열쇠가 없어요. 출입문이 안에서 잠기고 열쇠는 사라졌다. 일부 현금은 없어졌는데 보석류는 그대로 있다. 자,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혼자 거주하는데 남자 관계가 비교적 좀 있는 편이다. 그러면 일견 이건 치정이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죠. 출입문이 안에서 잠겼다는 얘기는 열어줬거나 이런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. 네. 열어주니까 들어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불 지르고 출입문 잠그고 도망간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열쇠가 없어졌잖아. 그렇게 추정을 해요. 출입문 이제 보조키 안전핀도 화재 발생 전에 잠겨 있었다고 소방관이 진술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으로 보면 내연남 등 사건 당시 이제 그 내연남이라든지 이 여성하고 관계 가진 사람들은 다 조사 대상 그렇겠죠. 용의자에 네.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 남성들 뭐 상당히 이제 괴로움을 받았겠죠. 4일이 넘었어. 4일이 넘었는데도 성과는 전혀 없어.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현장에서 한 25분 정도 떨어진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화장실에서 피해자 휴대폰이 발견돼. 아, 이게 이제 결정적이네. 아니, 이 사망한 되겠네요. 피해자의 휴대폰이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결정적이죠. 봤더니 사건 당일이 3월 22일이었잖아요. 네네. 3월 22일 날 10통의 음란 전화를 했어요. 다음 날은 3월 24일 날은 또 한 통도 없네. 그 다음 날 봤더니 또 10통 그 이른바 얘기하는 그 음란 전화, 돈 내고 하는 네. 채팅 전화, 네네. 음란. 그게 또 10통 정도. 이게 나와요. 그 이상한 놈이에요. 범행이 있었던 날 음란 전화, 저 피해자 휴대폰 들고 가가지고 음란 전화 10통 했어요. 그 다음 날은 쉬었어. 그 다음 날 또 10통 정도 음란 전화를 해요. 거기에 지역 콜택시 문의 전화가 하나 있어요. 지역 콜택시. 거기에다가 114 안내 전화를 한 통한 게 있네. 그 회사에다가 이제 경찰이 알아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긴 왔는데 차가 있어요. 그것만 묻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야.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하나 딱 착안한 게 있어요. 114 통합 컴퓨터가 있어요. 네네네. 그 전화 온 거 다 녹음돼 있어요. 그 센터에 가서 컴퓨터 저장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주문진 관내에 땡땡 세탁소가 전화번호를 문의를 해요. 그러니까 주문진 관내에 있는 그 세탁소 하나만 안내해 주세요 이 얘기야. 그러니까 당연히 114에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그 위치 그 부근에 있는 세탁소로 전화번호는 하나 점포를 알려준 거지. 그럼 그 알려준 세탁소로 경찰이 쫓아갑니다. 갔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얘기하는 게 그 우리 업장에서 얼마 안 모른 그 여관에서요. 한 20대 정도 된 남자가 여관 전화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무스탕을 좀 무스탕 있잖아요. 무스탕. 네네네. 그 세탁 좀 해달라고. 왜 했겠습니까? 피 묻었죠. 아, 결정적이네. 강릉에서 사건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. 주문진에서 그렇죠. 세탁했으니까 네. 20대 초반인 거 맞고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경찰이 고민하다가 이제 프로파일 한 거 중에 나온 게 있어요. 아까 22일 날은 음란 전화 10통 썼어요. 23일 날은 한 통도 안 써요. 24일 날은 또 음란 전화 10통 썼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격일제죠. 네네. 격일제 근무하는 놈이에요. 경찰 입장에서. 그럼 20대가 격일제 근무하는 게 뭐가 있을까? 경비원 하거나 그렇죠. 아니면 그렇죠. 공익근무요원. 네네. 그러면 23일 날 근무하는 놈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홀수날 근무하는 거야. 홀수날. 네네. 주문진 관내 우범자, 그다음에 정과자, 공익요원, 경비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쫙 뽑아요. 인원을. 그래갖고 전과조회. 비교적 좀 적죠. 네. 특수강도 전과 있는 놈이 하나 딱 나오는데
그 중에 하나 딱 나온 게 강릉시청에서 공익요원하는 놈이에요. 도로에서 얘 교통단속하는 애야. 이 주정차 단속하는 네. 아이야. 집이 주문진이고 강릉으로 출퇴근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증거 확실하게 찾아야 되잖아. 그래서 아까 그 무스탕 소매 끝에서 피 있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를 이제 증거로 해서 그 피해자 혈흔 같으면 볼 것도 없잖아. 그다음에 처음에 사건하고 나서 피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어요. 그거. 그다음에 얘 이제 나중에 그 딸 때 집에서 얘 청바지를 하나 이제 찾았는데 그 청바지가 나중에 보니까 피해자 집에서 없어졌던 청바지야. 이 새끼가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 청바지는 벗어서 같이 태워버리고 그 여성의 청바지를 입고 도망갔던 거야.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요. 네. 무스탕 그 소매 끝에서 피해자의 혈흔 나왔지, 운동화 한 켤레 있었지, 청바지 나왔지. 그러니 뭐 이 정도면 뭐 이놈은 범인으로 간주해도 되고 체포할 수 있었던 거고요. 도대체 너 왜 그런 짓을 했는가? 근데 이 자식이 카드빚이 2천만 원 정도 돼. 공익근무원이 토박한 것 같습니다. 게임이나.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니까 범행 계획을 한 거예요. 강릉 시내에서 골목에서 딱 서성대고 대상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분이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. 그래서 여자가 원룸 쪽으로 올라가. 쭉 따라서 계속 따라 올라가다가 여자 문 열고 들어갈 때 낚아채면서 그걸 밀고 들어가자. 따로 들어가고 문 낚아채려고 하는데 여자가 들어가고 딱 잠궈버렸어. 그래서 이 새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들기면서 통닭 배달 왔어요. 이렇게 속이려고. 네. 근데 피해자가 나 안 시켰는데 그거 실패했어.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거기서 포기할 만도 하잖아. 사실은 이 새끼 포기 안 했어요. 계단을 통해서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요. 옥상에서 이제 목장갑 준비했잖아요. 목장갑을 딱 착용하고 밑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4층 안방 방충망 제거해요. 방충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열려. 이놈이 제일 먼저 간 게 주방 싱크대로 가요. 거기 4개의 칼이 쭉 꽂혀 있대. 이렇게 칼꽂이 이렇게 네. 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하나를 꺼냈어요. 그걸 들고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칼은 들고 가서 애초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요놈이 이제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방에 서랍장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. 네. 서랍장을 열어서 손지갑을 챙겼어. 꺼내서 탁 떨어뜨렸네. 그 떨어뜨리니까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깼어. 이 여성이. 네. 딱 보니까 시커먼 남자 서 있으니까 누구세요 한 거야. 네. 지도 놀랬겠지. 방문 쪽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거야. 그러니까 이놈이 그때 당황했지. 목덜미 잡아 당겨서 침대에다가 밀치고 이제 반항하는 그 피해자 가슴을 찌른 거예요. 가슴을.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한 방에 안 죽죠 사람이. 여성 입장에서는 반항하니까 그냥 이때부터 이 새끼야 막 난자한 거예요. 마구제비로 찌른 게 35번 찌른 거예요. 그때 이제 그 떨어뜨린 지갑 속에 그 현금이 20만 원 있었어요. 그거 챙기고 피해자 휴대폰 탁탁 바지에 넣고 그 피 묻은 그 목장갑 네. 그 식탁 위에다 벗어놓고. 네.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는 저 다른데 반지꼬리라든지 이런데 귀금속 같은 게 있는 거를 네네. 살펴볼 시간이 없었던 네.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피는 묻었으니까 욕실에 가가지고 손은 씻었죠. 그 다음에 이제 바지에 피 잔뜩 묻었죠. 네네. 그러니까 벗어서 치우고 그 옷장문에서 피해자 여성의 청바지를 꺼내서 입은 겁니다. 그거 입고 그 옷까지 벗은 거 바지 이거 쫙 모아요. 거기 위에다 스킨 뿌려요. 알코올성 스킨. 거기다 불 붙여요. 불을 붙이고 이제 밖으로 나오려는 거예요. 밖으로 나와서 그 열쇠로 밖에서 잠그기만 하면 되잖아. 네네네. 근데 요놈 가만히 생각하니까 출입문을 만질려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지문이 또 걱정이 그렇죠. 되는 거예요. 여성용 장갑 하나 착용을 해서 그걸 이제 잡고 끼게 됩니다. 근데 문제가 생겼네. 밖에 간 다음에 밖에서 그 열쇠로 잠그고 자기가 가면 되잖아. 네네. 안 열려 이놈 출입문이. 이게 이 보조키 안전핀이 시정이 딱 돼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. 아니 나가야 되는데 뭐 연기는 뽀얗게 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출입문이. 네. 그래서 지 죽게 생겼잖아. 두다다닥 가가지고 안방 지가 원래 들어왔던 데 있잖아. 그 창틀을 타고 다시 나가는데
거기 4층에서 떨어지면 뒤지는 거예요. 여기서 창틀을 딛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후들들들한 거지. 거기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여성용 장갑 벗고 도주를 한 거예요. 이제 이놈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옥상 타고 개떨 떨면서 이제 성공해서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지가 신었던 운동화는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 근처 하수구에다가 유기한 거예요. 이건 나중에 이제 경찰이 찾았습니다. 네. 그리고는 이 자식이 20만 원 그 강취해 간 거 가지고 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11시 30분경에 이제 여관 209호로 투숙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12시 18분경 정도에 이제 114에다가 안내 전화 받아가지고 주문진 세탁소를 알아내서 세탁소 번호 알아냈잖아요. 여관 일반 전화로 세탁소에 전화해서 세탁물 가져가라. 그래서 15시 30분경에 이제 세탁소 주인이 그 무스탕을 수거해 갔던 거죠.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24일 날 월요일 날 강릉으로 출근하면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버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6일 만에 이놈이 검거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여성이 열어주거나 한 게 아닌 거죠. 들어와서 잠궈놓고 여성은 있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 거고, 그러면 옥상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옥상 갔어야지. 그죠? 네. 근데 이 옥상을 안 봤던 거죠. 뒤늦게 옥상 확인하는 바람에 방충망하고 장갑을 이제 그때 찾은 거죠. 그때. 면식범에 치중했던 수사 잘못된 거죠. 저도 강력팀에 잠시 이제 1년 있었는데 초동 조치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은 잘한 것 같아요. 네, 네. 격일제 근무한다는 거 차관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특정해가지고 검거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살인 사건은 뭐 요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죠. 고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